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런 분위기 힘들어요. 명절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제게 며느리 주희가 말했어요. 최대한 짧게 있다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명절상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저희는 1년에 딱 2번만 올게요. 추석하고 설날만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그저 던져진 말이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남편이 출근할 때 챙겨줬던 그 시간이 지금도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우려요. 집 안이 고요해요.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고 딸 지연이는 밤늦게 들어와서 방에서 자고 있죠. 이런 정적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하달까요? 우리 집은 그리 크지 않아요. 아파트 3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정성껏 갖고 온 흔적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요. 거실장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요. 지훈이와 주희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행복하죠.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에요. 남편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세수하는 물소리, 양치하는 소리까지도 익숙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리듬이랄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봐요. 오늘도 지훈이한테 전화해볼까 하고요.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 영자야.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해요. 나이가 들면서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아침을 먹어요. TV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만 들리죠. 지연이는 언제 일어날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더 자게 둬야지. 딸은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미혼이에요.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좋아한다니까 뭐라 할 수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떠올려요. 지훈이와 주희가 언제 마지막으로 왔었나 하고요. 한 달 전이었나? 아니면 2달 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왔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주 놀러 왔어요. 주희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제가 뭘 해주든 고마워했거든요. 지훈이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하면서 맛있게 먹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희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명절 때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이도 아내 편을 들죠. 주희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그래요 하면서요.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건 당연하죠. 저도 그 나이 때는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섭섭해도 그래 바쁘겠지 하며 넘어갔어요. 어른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워요. 손주라도 있으면 좀 다를 텐데.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물어보고 싶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한다던데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나 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을 배웅하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져요. 지연이는 아직 자고 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요. 예전에는 이맘때면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와서 밥 먹어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기가 조심스러워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많아요. 혹시 지훈이 부부가 오면 먹일 것들이죠. 김치찌개도 끓여놨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먹을 사람들은 없네요. 지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딸을 깨우러 갔어요. 지연이는 늘 늦잠을 자거든요. 회사원이라 출근 시간이 있는데도 항상 아슬아슬해요. 엄마, 조금만 더. 회사 늦는다.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지연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요.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아서 웃음이 나와요. 어른이 되어도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인가 봐요. 아침을 차려주면서 문득 깨달아요. 이게 지금 제 일상이구나 하고요. 남편과 딸과 함께하는 소소한 하루들. 나쁘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가끔은 이렇게 허전할까요? 지훈이 부부가 자주 오지 않는 것도 이해해요.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멀리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늘 연결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올해는 어떤 반찬을 준비할까?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었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명절 준비라는 게 손이 많이 가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일이니까 기쁜 마음이 더 컸거든요. 시장에 다녀와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럼 언제든지 있지.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주희랑 같이 잠깐 들를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 있다니 무슨 좋은 소식인가 싶어서 마음이 설렜어요. 혹시 아이 소식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고 차도 우려놨어요. 1시간 후에 지훈이와 주희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뭔가 더 도시적이랄까요. 지훈이는 평소처럼 엄마 하고 인사했지만 주희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앉아라. 차 마실래? 됐어요. 오래 있을 거 아니거든요. 주희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괜찮아요, 어머님. 이랬는데 말이에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지훈이가 주희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게 앞으로 저희가 자주는 못 올 것 같아요. 자주 못 온다고 무슨 소리야? 그때 주희가 말했어요. 표정도 바뀌지 않고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 담담하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1년에 딱 2번만 올게요. 추석하고 설날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1년에 2번, 그것도 명절에만. 지금까지는 한 달에 1번씩은 왔었는데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도 삶이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저희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주희가 정색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한계라는 듯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번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머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희가 와야 한다는 의무감도 부담스럽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담스럽다니요? 가족이 만나는 게 부담이라고요?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싶어서 쳐다봤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주희 말이 맞기도 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지훈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어서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님을 안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희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서운했어요. 일방적인 통보 같았거든요. 상의도 없이 1년에 2번만 올게요라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지훈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희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결정사항을 전달하러 온 것 같았어요. 명절 때만 와도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주희가 덧붙였어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다니요. 우리 가족이 다른 집과 똑같아야 하나요? 각자 사정이 다른 건데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가족이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어요. 알겠다. 결국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럼 이번 추석은 오는 거지? 네, 추석은 올게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추석은 온다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는 설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이 허전했어요. 지훈이와 주희가 돌아간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해뒀던 차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오늘 지훈이 왔었구나. 현관에 신발 자국이 있네. 응, 주희랑 같이 왔었어. 뭐 좋은 일 있었나?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또 속상해 할 텐데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앞으로 1년에 2번만 온다고 하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바쁘다는구나. 주희가 부담스럽다고도 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실망, 서운함,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1년에 2번이면 충분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걸까요? 횟수를 정해놓고 만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변화의 시작 같았어요.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달까요? 이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끓였어요. 손이 아파도 참았어요. 1년에 2번뿐인 소중한 명절이니까요. 9시쯤 되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상도 차리고 거실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지훈이 부부가 10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성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연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어요. 10시가 되었어요. 전화도 없었죠. 혹시 길이 막히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11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아, 엄마. 미안해요. 주희가 늦잠을 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늦잠이라니요? 명절 아침에 늦잠을 잤다고요? 마음이 좀 그랬지만 참았어요.
그래, 천천히 와. 조심히 오고. 1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래도 올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1시가 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어요. 3시간이나 늦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주희가 들어왔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건성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지훈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주희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주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훈이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주희는 딱히 아파 보이지도 않았어요. 화장도 했고 옷도 말끔히 차려입었거든요. 괜찮다. 들어와서 앉아라. 거실로 안내했어요. 명절상을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주희는 상을 보더니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주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가져왔어요. 식용유 세트였어요. 마트에서 파는 그냥 선물 세트요. 예전에는 과일이라도 좋은 걸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성의 없는 선물이라니요. 고마워. 받긴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주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런 분위기 힘들어요. 최대한 짧게 있다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에요.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데 힘들다고요? 짧게 있다 간다고요? 뭐가 힘든 거야? 그냥 이런 식의 모임 자체가 저는 어색해요. 저희 집은 원래 이런 거 안 해서요. 주희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요. 그러고는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절상 차림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가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주희야, 음식 좀 먹어봐라. 내가 좋아한다고 지훈이가 그러더라. 괜찮아요. 저 별로 안 배고파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더 재밌나 봐요.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며느리, 명절인데 핸드폰 좀 내려놔라. 아, 죄송해요. 입으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뭔가 타이핑했어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지훈이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주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스트레스요? 누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나요? 그렇다고 해서 명절에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명절인데. 엄마, 주희한테 부담 주지 마요. 지훈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며느리를 감싸면서 오히려 엄마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담을 준다고요? 가족이 모여서 명절 음식 먹는 게 부담이라고요? 그럼 뭐가 부담이 아닌 건가요? 주희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소리까지 내면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동영상인가 봐요. 명절상 앞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다니요. 주희야, 전이라도 하나 먹어봐. 새벽부터 부친 거야. 어머님, 전 기름진 거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니요. 그럼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나물이라도. 됐어요. 진짜 배 안 고파요. 주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예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주인은 내내 핸드폰만 봤어요. 가끔 키키 웃기도 했고요.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재미없나 봐요.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훈이는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지훈아, 성묘는 안 가니? 아, 주희가 힘들어해서요. 올해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성묘도 안 간다고요? 예전에는 같이 갔었는데 말이에요. 주희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아예 안 가겠다는 거네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주희가 시계를 보더니 지훈이한테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더니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조금 있다가 가야겠어요. 벌써. 주희가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가족보다 친구가 우선이라는 거네요. 명절의 말이에요. 거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주희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거의 손대지도 않았어요. 주희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기색만 역력했어요. 이게 정말 명절이었을까요? 가족이 모인 자리였을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어요.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주희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가려나 보다 싶었죠. 지훈이도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주희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서둘렀죠. 다음에 또 와라. 네, 그럴게요. 지훈이만 대답했어요. 주희는 이미 현관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잠깐만요. 뭔가 빠뜨린 게 있었나 해서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나 봐요. 정말 힘들었어. 여긴 오면 스트레스 받아. 주희의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가득한 톤으로 지훈이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그래도 명절이잖아. 명절이면 뭐 어때? 여긴 오래 머물 환경이 아니야. 진짜 불편해 죽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래 머물 환경이 아니라고요? 불편하다고요? 제가 정성껏 가꾼 집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가요? 목소리 좀 낮춰. 들릴 수도 있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들리면 어때? 사실인데. 솔직히 저 나이에 저런 음식 차려놓고 대접이라고 한다고.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 비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 나이라니요.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음식도 맛없다는 건가요? 새벽부터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정성은 무슨, 그냥 옛날 방식이지.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집도 낡았고, 가구도 촌스럽고, 진짜 답답해. 손이 떨렸어요. 집이 낡았다고요? 가구가 촌스럽다고요? 우리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속 음식 먹으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저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권하고. 진짜 스트레스야. 음식을 권한 게 부담스럽다니요. 가족이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스트레스라고요? 주희야,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나마 아들이 말려주는구나 싶었는데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나는 솔직한 거야. 어차피 1년에 2번만 오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짧게 있다가 가면 되잖아. 1년에 2번도 길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최대한 짧게요. 가족이 만나는 시간조차 아까워한다는 거네요. 그나저나 다음에는 호텔이라도 잡을까? 집에서 자는 것도 불편하고. 호텔이라니요? 명절에 부모 집에 오면서 호텔을 잡겠다고요? 그럼 정말 완전히 남이 되는 거네요.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우리 돈으로 호텔 잡는 게 어때서? 어차피 여기서 자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침대도 불편하고 벽도 얇아서 소음도 심하고. 침대가 불편하다니요. 벽이 얇다니요. 우리가 사는 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마치 빈민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떠날 모양이었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있자. 1시간이면 충분해.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1년에 2번 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알았어. 그럼 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떠났구나 싶었는데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서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까까지 주희가 앉아있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을 그렇게 무시했구나 싶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갔나? 응, 방금 갔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요? 음식도 맛없다고 했다고요?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그냥 피곤해. 그래,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은 먹지 못했어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니까 속이 메스꺼렸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주희의 말을 되새겼어요.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저 나이에 저런 음식이라고. 집도 낡았고 가구도 촌스럽고 진짜 답답해. 65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제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는 건가요? 우리 집이 그렇게 창피한 곳인가요? 이틀째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남편이 깼어요. 왜 그래? 잠이 안 와? 그냥 잠이 안 와. 스트레스 받지 마. 명절이라고 무리했나? 무리했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게 무리였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볼도 푹 꺼져 보였어요. 1년에 2번도 길다는 주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럼 정말 1년에 1번이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안 와도 되는 걸까요? 지연이가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어디 아픈 곳이 있냐고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나을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아예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요. 뭔가 큰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주희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 나이에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 라는 말이 생각났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화도 났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왔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애써왔구나 하고요. 평소 같으면 지훈이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잘 들어갔니? 주희는 괜찮니? 이런 안부 전화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지훈이한테 전화 안 하니? 왜? 평소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굳이 할 일이 없어서. 정말 그랬어요. 굳이 할 일이 없었어요. 주희 말대로 1년에 2번만 보면 되는 사이라면 중간중간 안부 전화도 필요 없겠죠. 2주일이 지났어요.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으니까 아들도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엄마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한 달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주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뜨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희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서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요. 연락이 없다니요.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상하게 느꼈나 봐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아,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편찮냐고요? 몸은 멀쩡해요. 마음만 다쳤을 뿐이죠. 괜찮다. 그럼 다행이에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잘못한 게 있냐고요? 참 뻔뻔하네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 못 하나 봐요. 별일 없다. 그럼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까요? 갑자기 놀러 오겠다니요? 예전 같으면 그래, 와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예, 왜요? 내가 말했잖아.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주희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때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예민해서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 예민하지 않다는 건가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야. 내 말이 맞다. 바쁜 사람들이 자주 올 필요 없지. 어머님, 설날에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주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들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차갑게 할 필요까지 있었나? 차갑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지. 정말 그랬어요. 차갑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주희가 원했던 대로 해주는 거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다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며칠 후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희가 그러는데 전화 통화를 좀 이상하게 하셨다고요? 이상하게 했다고요? 며느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준 건데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할 게 뭐 있니? 주희 말대로 하겠다고 한 거야. 그게 무슨...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지훈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주희가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미안할 것 없다. 바쁜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 엄마, 설날에 보자. 지훈이와의 전화도 그렇게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텐데, 이제는 하지 않았어요.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관심 보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면서 전화하지 않아도 되고, 거절당할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요.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오빠한테 전화 안 해요? 응, 안 해. 왜요? 싸웠어요? 싸운 건 아니고 그냥 필요 없어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면 뭐든 다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무시당해도 상처받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건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기로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지훈이한테서도 주희한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안부를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거절당할 걱정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과 함께 공원 산책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지훈이 부부 올까봐 집을 비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었거든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남편이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응, 마음이 편해졌어. 지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구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죠.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혹시 지훈이가 갑자기 올까봐 약속 잡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영자야, 요즘 많이 달라졌네. 뭔가 여유로워 보여. 친구 정순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해결됐나? 응, 해결됐어. 아예 신경 안 쓰기로 했거든. 정말 신경 안 썼어요. 며느리가 뭘 하든 지훈이가 뭘 하든 관심 없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편했어요. 11월이 되었어요. 지훈이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생일상 차려줄까, 케이크라도 사올까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생일 당일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제 생일인 거 기억하시죠? 응, 기억해. 생일 축하한다. 그럼 저녁에 갈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바쁠 텐데. 엄마,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차갑다고요?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건데요. 차가운 게 아니야. 너희가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 축하 인사는 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지훈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했거든요. 그럼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설날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생일이라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안 온다고 하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12월에 들어서자 주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갈까 했는데 괜찮으세요? 놀러 온다고요. 갑자기요. 이번 주말은 안 돼. 아, 그럼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도 안 돼. 어머님, 혹시 저희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죠? 화가 났다고요? 화날 일도 없는데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바쁘냐고요? 제 인생이 바쁜데 왜 설명해야 하나요? 친구들하고 약속도 있고 남편하고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빠. 그럼 언제 시간이 되세요? 설날에 보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뵙고 싶어서요. 왜 갑자기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부담스럽다고 했으면서요. 1년에 2번 만나는 사이라고 했잖아. 어머님, 그건 내가 정한 룰이니까 그대로 지키자.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지훈이었어요. 엄마, 주희가 그러는데 요즘 너무 차갑게 대하신다고요. 차갑게 대한다고요? 전 주희가 원했던 대로 해주고 있는 건데요. 차갑게 대한 게 아니야. 주희 말대로 하는 거지.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요? 뭐가 심한 건가요? 뭐가 심하니? 1년에 2번 보자고 한 건 주희야. 나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도 뭐, 주희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부담 주지 않게 거리 두고 있는 거야. 지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엄마, 그럼 크리스마스라도 같이 보낼까요? 필요 없다. 우리끼리 보낼 거야. 우리끼리요. 응, 나랑 아빠랑 지연이랑 조용히 보내려고. 엄마, 바쁘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원하는 만큼만 만나고 부담 주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지훈이 부부를 위해 특별한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지연이와 함께 조용히 보냈어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 오빠네는 안 와요?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안 와.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별거 아니야. 우리끼리 보내는 게 더 좋아. 정말 더 좋았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연말이 되자 주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한다고요? 주희가 원했던 대로 해주고 있는 건데 무시라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했던 대로 하는 거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벌써 잊었나 봐요.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오래 머물기 어렵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1년에 2번 만나는 사이잖아. 주희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이라고요? 이제 와서요?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지금이 더 편해. 어머님, 설날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주도권이 제게 넘어온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만큼만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았거든요. 2월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주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뭔가 다급하고 절실한 톤이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이라니요. 그동안 1년에 2번 만나자던 주희가 갑자기 부탁을 한다고요? 무슨 부탁인데? 회사에서 가족의 날 행사가 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소개하는 자리거든요. 가족의 날 행사라니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사예요. 부장님들이 다 참석하시고 임원들도 오시거든요. 인사고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심각한가 봐요.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희 팀에서 승진 후보자가 몇 명 있는데 이런 행사 참여도도 평가 요소 중 하나래요. 승진과 관련된 일이라니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겠네요. 어머님께서 저희와 함께 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던 주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요? 며칠 남지도 않았네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승진을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게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던 주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부탁하다니요. 주희야. 네, 어머님. 미안하지만 우린 1년에 2번 만나는 사이니까 오늘은 어렵겠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한 규칙이잖아. 1년에 2번만 만나자고 했지. 그건 그때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급해서 잘못 말했다고요?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잘못 말한 거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지. 어머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절실해요. 절실하다고 하니까 안쓰럽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주희의 문제죠. 제가 해결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설날에 만났잖아. 다음번은 추석이야. 어머님, 바빴을 때는 이해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이해해 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어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1시간 후에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희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울었다고요? 평소에 당당하던 주희가요? 왜? 회사 행사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정말 중요한 일이래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해결해 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승진이 걸린 일이래요. 승진이 걸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주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지훈아, 주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니? 그건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 말대로 하는 거야. 엄마, 그때 주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요? 그럼 상대방 마음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뭘 해도 되는 거야? 지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주희가 정한 규칙이니까 지켜야지. 엄마, 추석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주희 자신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거든요. 토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지훈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희가 승진해서 탈락했어요.
승진해서 탈락했다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행사였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이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걸 안 좋게 보셨대요. 안 좋게 봤다니요. 그럼 정말 중요했던 거네요. 그런 일도 있지. 엄마,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대한다고요?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야. 주희 말대로 하는 거지. 주희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고 있거든요. 후회한다고 하니까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죠.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엄마, 주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사과하고 싶다고요? 이제 와서요? 사과는 추석에 받을게. 엄마, 지훈아, 주희가 한 말 기억해. 1년에 2번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에 주희가 직접 집 앞까지 왔어요. 인터폰으로 어머님, 주희예요.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년에 2번 만나기로 했는데 추석도 아닌 시기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추석에 보자. 그렇게 말하고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확인해 보니 주인은 떠난 후였어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주희가 왔었구나? 응, 왔었어. 왜 안 들여보냈어? 1년에 2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남편이 웃었어요. 내가 그렇게 철저할 줄 몰랐네. 철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죠. 주희가 원했던 대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말에 책임을 지는 관계로 말이에요. 주희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정말 시원했어요. 마치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일어나서 차 한 잔을 우리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지훈이가 언제 올지, 주희가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제 하루를 제 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혹시 지훈이 부부가 올까봐 멀리 가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한강공원이나 갈까? 날씨도 좋고. 좋아.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계획들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 갖게 되었어요. 정순이, 미경이와 함께 카페에서 수다 떨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요. 영자야, 요즘 정말 편해 보여. 정순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며느리 문제 해결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걸까요? 어쨌든 마음은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거구나 하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1년에 2번 중 2번째 만남이네요. 예전처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전날 간단히 준비했죠. 지훈이 부부가 왔을 때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주희의 목소리가 한참 낮아져 있었고 지훈이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건성스러운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 잘 왔다.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고 하니 의외였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별로 안 했어. 간단히 준비했거든. 정말 간단히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준비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음식도 만들지 않았어요. 주희가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다르네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을 이제는 맛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철없게 굴었네요. 지금 와서 사과를 하네요. 받아주기는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더 자주 뵙고 싶어요. 더 자주 보고 싶다고요? 예전에는 부담스럽다고 했으면서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1년에 2번이면 충분하잖아. 주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나 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더 자주 올게요. 내가 바쁠 텐데 뭘. 이만하면 충분해. 정말 충분했어요. 이 정도 거리가 오히려 편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네, 주희가.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가르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희 말대로 했을 뿐인데요. 겨울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훈이 부부 걱정에 이런저런 신경을 썼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요. 영어 회화반이에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65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요. Very good.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싶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그래. 네, 뭔가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친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새해가 되었어요. 설날이 다가오네요. 1년에 2번 중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이번에도 간단히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죠. 하루 전에 시장 가서 필요한 것만 사고 당일 아침에 간단히 요리했어요. 지훈이 부부가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정중했어요. 그래,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요. 하시는 일이라니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구나 싶었어요. 고마워. 주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영어 배우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연이가 말했나 봐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늦었지만 배워보려고. 멋있어요. 저도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싶다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주희와 지훈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있지도 않았고 저도 붙잡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딱 적당했거든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추석에 보자. 네, 어머님. 문을 닫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적당한 관계가 되었다고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로 말이에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편해 보이네. 응, 정말 편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잘 정리된 것 같아. 잘 정리되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를 찾은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너희가 정한 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거리를 지키는 게 나도 편하다고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나를 먼저 챙기는 삶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는 나이가 되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